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2월 20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807.63포인트 0.737%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발 대형 기술주 상승세의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4,783억 순매수, 기관은 1,669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857.51포인트 0.43%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584억 순매도, 기관은 822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피가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돌파하며 마감했는데, 간밤 뉴욕 증시는 노예 해방일을 맞아 휴장인 가운데 엔비디아가 사상 첫 시총 1위를 기록하면서 이 영향이 지속되면서 코스피 상승 마감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전기전자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고, 또 중국인민은행의 금리 동결과 통화정책 개입 소식 등 이 주변국 통화정책 유동성 여건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유럽 의회의 우경화 우려 등에 따른 이 정치 불안이 촉구하면서 약세름을 나타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4.60원 0.20%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이 휴정하면서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유럽 지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등의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엑슨모빌이 동해 유전가스전 개발 사업 검증 소식이 나오면서 한선엔지니어링, DK락, BMT, 한국선제, 동항에스텍 등 피팅, 밸브, 그리고 남북러 가스관 사업,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우림 PTS 등 일부 세일가스와 LNG 가스 테마 관련 종목들, 즉 말해서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전날 기자간담회 통해서 이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와 개발과 관련된 국내 전문가 자문단 검증이 물론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의 추가 검증도 이미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석유공사 사장이 투자 의향을 보인 것은 말씀만 하면 금방 아는 기업이라면서 지금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회사가 5곳이고 이 중에 국영회사도 있다고 언급하는 모습입니다. 동해 대규모 유전가스전 대왕고래 개발 사업을 세계 최대 석유가스 기업인 엑슨모빌이 검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가 지난해 12월 정부에 제출한 대왕거래 프로젝트 분석 결과에 대해서 엑슨모빌이 검증 작업에 참여했다고 전했고, 엑슨모빌은 한국석유가 추측해 놓은 이 대왕거래 물리탐사 데이터 등을 열람하면서 투자 여부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운 관련 종목과 정화 물류 관련 종목들이 일부 상승이 있었는데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흥하해운, HMM, 대한해운, 펜오션, 동방 등 일부 해운 종화 물류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부터 무력 공방을 벌여온 레바논 무정정파 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계획을 승인하면서 이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제 성명을 냈는데 이 북부 사령관 우리 고딘 소장과 잡점 참모인 오데드 바시우크 소장이 전황평가회를 열고 레바논 공격을 위한 작전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헤즈볼라 최고 지도의 하산 나스랄랄도 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고위 지휘관 탈레브 압둘라를 위한 추모 방송 연설에서 만약 이스라엘과 싸움이 확대된다면 갈릴리 침공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갈릴리는 레바논과 접경한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인데요.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발발 후에 하마스를 지지하는 헤즈볼라가 주요 공격 목표로 삼았던 곳입니다. 이 가자 지구가 전쟁이 또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보다 전력이 강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을 충돌할 경우 전쟁 여파가 더 클 수 있다고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중동발 지정학적 이 리스크에 따른 홍해 사태로 해운 운임이 급등하면서 국내 해운사와 모두 올해 실적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최근 해운 운임 지수도 고경행진 가운데 또 세계 2 해운사 덴마크의 머스크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10억에서 30억 달러, 약 1조 3,800억에서 4조 1,400억으로 상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일부 반등이 조금 있었는데요.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조달 금지 추진 소식에 지아이텍, 에코엔드림, 엘크로난텍, 윈텍, DIT,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등,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SK ENS와 합병설 속에 급등세를 보였고,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이 SKI 테크놀로지도 매각 기대감에 큰 폭의 상승하였습니다. 이 미국 하원이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을 비롯한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를 미국 시장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중국 업체를 상대로 관세에 이어 아예 사업 금지까지 시키는 이 고강도 규제를 단행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등 현지 생산 거점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미국 공화당 소속의 카를로스 기메네즈 하원 의원이 최근 외국 적대국 배터리 의존 탈피법을 발의했는데, 현재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토안보부가 중국의 6개 기업인 CATL, BID, 에비션 에너지, EVE 에너지, 고선샤 하이테크, 하이티늄 에너지, 스토리지, 테크놀로지 등 이 자국 내 배터리 조달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게 목표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산 장려 엔젤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이 상승했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면서 캐리소프트, 상한가, 깨끗한 나라 급등, 보나리자, 손오공, 웅진시커빅 등 출산 장려 엔젤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장기 인구 전략 수립 계획을 발표했는데, 오늘부로 이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주거를 제시하면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재고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월 250만 원 이상, 신생아 특별 공급 확대, 늘본 프로그램 등을 제시를 하는 모습입니다. 건설 중소형주 대표주와 아스콘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3.4조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 추진 소식과 부동산 PF 정상화 기대감 소식에 코오롱 글로벌, 상하가, HLTNC, 신세계건설, 대우건설 등 중소형 대표주가 또 이 SG 그리고 홈센터홀딩스 유진기업 등 아스콘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이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또 국가철도공단과 1,750억.6원의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또 이날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26번째 민생토론을 주재한 자리에서 3조 4천억 원의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성주와 대구 간 이 고속도로 건설도 더욱 속도를 내서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성 정체 구간이 또 국도 7호선인 이 경주와 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는 계획도 확실히 챙기겠다고 또 언급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 금융위원회는 이 언론을 통해서 서울중앙은행회관에서 5개 은행, NH, 신한, 우리, 하나, KB와 또 5개 보험사, 하나생명,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과 PF, 신디케이트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금융회사는 우선 일정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서 이 PF 시장의 민간 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최대 5조 원까지 규모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신디케이트론이 크게 4가지 유형, 경매와 공매 낙찰을 받은 신규 사업자에게 대출하는 경락자금 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대금 대출, 부실채권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에러 사업장 대출 등에 이렇게 투입될 예정이고, 경락자금 대출 등을 받으려면 브릿지로는 투지 매입이 완료된 사업장, 그리고 본 PF는 미착공, 분양 미개시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홍해 사태에 따른 이 컨테이너선 발주 사이클 도래 분석에 조선과 조선기자재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업, STX 엔진, 태광, 삼성eng텍 등 저소전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HD 한국조선해양이 CMG, CGM에 16,000TU짜리 12척, 8,000TU짜리 8척에 20척, 최소 35억 달러의 LOI를 체결했다고 밝혔고요. 컨테이너스 신조선시장이 코로나19에서 비롯된 2021년부터 22년의 슈퍼사이클이 요때 이제 발주가 450에서 280만 TU였는데 이 슈퍼사이클 발주 이후에 작년에 150만에서 150만 TU 그리고 올해는 5월까지 30만 TU 발주에 그쳤지만 홍해 사태 등으로 항로가 길어지고 운임과 정고 성과가 반등하면서 선대 눈열이 앞당겨지는 이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대형 조선사들이 이제 LNG선, 가스선 중심에서 이제 VLCC는 선별 수주로 많지 않고 컨테이너는 별로 기대가 없던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꾸준한 컨테이너 교체 발주를 확인할 수 있는 덕목이어서 긍정적이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CMG, CGM 외에도 하파, 리로이드, 짐, MSC, AP 몰러, 머스크, 코스코 등 여러 이제 라이너들도 신조 투자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3일 날 국민의힘 대표 출마 선언 예정 소식에 정치 인맥 관련주로서 노을, 대상홀딩스, 대한금속, 유니드 BT+, DTNCRO 등 한동훈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날 차기 대표 설마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근 당내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요청한 것을 알려주었고 전당대회 기간 선거 캠프로 쓰일 사무실을 국회 인근에 또 마련한 데 이어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러닝메이트를 측근 그룹 중에서도 구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